워라 반갑습니다. 굉장히 빨리 오셨네요, 마리오님. 반갑습니다. 워라. 어서 오십시오. 아우, 빡시다. 예,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김승민님, 한현이님, 서울먼수님, 예, 한준님, 김혜인님, 이용성님, 황덤담님, 예, 김당균님, 호야님, DK님, 최고의 성장님, 오승환님, 리플키님, JJ님, 프리맨님, 배구진님, 가을단풍님, 서울머수님, 우히히, 예, 페알님, 철이님, 예, 정님, 온리리플님, 혜연비님, 워라 반갑습니다. 예, 김정민님도 어서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위주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첫 번째는 예, 리브라 프로젝트의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됐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오버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참고로 이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 몇몇 분들이 저한테 항의가 좀 있었어서 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얘기가 나온 김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리브라 프로젝트는 이제 배지 회원님들을 위해서 배지 회원님들이 약간 특별한가, 그러니까 저를 이제 후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해드린 게 없는데 그런 약간 굉장히 아쉬운 마음과 뭔가 드려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마침 유튜브에서 그런 기능을 제공하게 돼서 이제 배지 회원님들을 위해서 특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업로드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한 두어 차례 드렸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배지 회원님들 아닌 몇몇 분들이 저한테 약간 항의를 주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항의를 주셨냐면 우리는 청자도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항의를 주셨습니다. 너무 차별하는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약간 초점을 차별한다는 것보다는 반대로 좀 생각을 해주시길 좀 부탁을 드립니다. 뭐냐면 어쨌든 배지 회원님들은 저를 이제 어찌됐던 간에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정기적으로 아마 한 달에 한 5,000원, 6,000원 정도 결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뭐 금액이 크던 안 크던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저를 후원해 주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마땅히 그런 분들께 특별히 해드리고 있는 게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랑 동등한 대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쓰입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이제 좋은 사자성어도 있잖아요. 역지사지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제 입장이면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마음이 쓰이실 거예요. 근데 마침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보답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배지 회원 아닌 분들이 약간 이거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 서운함과 속상함을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면 양쪽 간에 충분히 납득이 되고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뭐냐면은 오버뷰로 리브라 프로젝트 오버뷰로 핵심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균등하게 설명을 드리되 대신에 디테일한 부분들은 배지 회원님들만 볼 수 있도록 동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배지 회원님들 아닌 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배지 회원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추가를 할 겁니다. 뭐냐면은 지금 코일 통해서 구독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코일 정기구독료 $5 내고선 구독하고 계신 분들 계신 걸로 아는데 그분들 역시도 본인의 자금을 투자해서 XRP 레저를 발전시키는데 생태계가 커나가는데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역시도 볼 수 있게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코일의 자체 블로그가 존재하죠. 거기에서는 웹 모네타이제이션 한 유저들만 볼 수 있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코일에 구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제 코일의 블로그를 통해서 그분들도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거기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배지 회원님들과 코일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게 그분들도 뭔가 혜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인터뷰 영상 같은 것도 오버뷰는 모든 분들에게 균등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디테일한 설명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지 회원님들이나 코일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께
자세한 내용 보실 수 있도록 드리고자 합니다. 스폰서 그래서 후원 이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양쪽 다 불만이 어느 정도 해소될 만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납득을 해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제 배째현 아닌 분들께서는 그래도 오버뷰, 핵심 사항은 똑같이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배째현님들에게도 뭔가를 자그마한 거라도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워라워라 어서 오십시오. 한야니님 배째현 되신 거 감사합니다. 혜연비님은 이제 코일 가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담비님 어서 오세요. 워라 반갑습니다. 자, 그걸 텔방에서 공유돼도 못 볼 거예요. 그 유튜브 로그인한 상태에서 배째현들만 영상이 아마 보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우리 리브라 프로젝트가 오늘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요. 역시나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되기 전부터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 제이든 김님 저희랑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제이든님 배째현 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요. 그 프로젝트는 오늘 공개되기 전에도 얘기가 나왔던 것들 중에 우리랑 관련 있는 건 뭐였죠? 리플 킬러일 거다. XRP 킬러일 것이다. 리브라 코인이 등장하면은 XRP 망했다. 경쟁에서 밀릴 거다. 이런 얘기 있었고, 역시나 오늘 역시도 공개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또 있었습니다. 수원청님 어서오세요. 워라.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그 말이 많던 리브라 코인, 리브라 프로젝트가 화이트 페이퍼로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이트 페이퍼는 그런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을 기술한 공식 문서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같이 살펴볼 건데요. 시간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어차피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알아야 될 핵심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리브라 프로젝트 여기에도 적혀있죠. 블록체인입니다. 기반이 블록체인이에요. 블록체인인데 도대체 페이스북은 이 리브라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게 바로 중요하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리플사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 리플사가 선택한 방법, 이거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서로 간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리플사한테 어느 정도 약간 경쟁 관계에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면 되는데요. 오늘 그 핵심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 리브라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이게 한 문장으로 핵심을 요약한 겁니다. 여기 써 있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두 가지만 일단 보시면 됩니다. 목표, 그리고 그 목표 달성 위에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마침 여기 써 있죠. 리브라스 미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죠? To enable,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A simple global currency, 글로벌 통화입니다. 전 세계적인 통화, 이게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리브라 코인을 이걸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Financial Infrastructure, 금융 인프라스트럭처. 어떤 거? Financial, 금융 인프라인데 어떤 인프라냐면은 이 billions of people, 그러니까 몇십억 인구들, 이따 자세히 나오겠지만 여기 안에서 추정하는 건 본인들의 고객을 1.6 빌리언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억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억 명이 이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는 지금 한 문장으로 요약이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에 어떤 방법을 취할지가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됩니다. 안에 또 나와 있네요. 요약해서
보시면은 본인의 이제 플랜 계획 나와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이 플랜에 대해 나온 건데 어떤 거냐면 New Decentralized Blockchain, 그러니까 리브라라고 부르는 블록체인을 얘기하는 거였죠. 새로운 분산화되어 있는 분산 블록체인을 얘기하고요. 특징으로 low volatility, 가격 변동성 낮은 크립토 커런시, 바로 이거 리브라 코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리브라 블록체인 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도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함께 믹스해 갖고 목표로 하는 게 바로 새로운 opportunity, 새로운 기회 창출을 목표로 한다고 하죠. 어떤 기회죠? 이 파이낸셜 서비스에 대한 혁신, 이노베이션,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약간 이 내용은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 추상적인 걸 좀 뜯어서 볼게요. 얘네들은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거 보기 전에 이걸 볼까요? 이 본인들이 이 목표로 하는 거, 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 opportunity, 기회라는 거, 그 중에 여기 보면은 이제 본인들의 약간 철학이 담겨 있어요. 보면은 we believe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철학이거든요. 지금 이 6가지 사항에 대해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보면은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 돼요. 요거 또 나오는 게 있죠. 아까 미션에도 나왔던 건데 글로벌 커런시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디자인 돼 있다고 하죠. 비디자인드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글로벌 커런시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봐도 여러분들도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통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거 말고도 한 가지 더 참고할 게 있는데,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바로 페이스북에서 이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대장이거든요. 그 사람이 트위터에도 정리해서 올린 게 있는데, 이거를 참고하면은 이들이 목표로 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 사람이에요. 지금 보시는 데이비드 마커스라는 이 사람, 여기 써있죠. 리브라 만든 사람이죠. 페이스북에서 지금 일하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따 설명하겠지만 칼리브라라고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파이낸셜 서비스를 하기에 따로 만든 자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리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헬로우라는 문구로 시작해서 이제 스레드를 15번까지 달아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같이 보면서 파악을 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주 야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정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고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은 저들이 리브라 코인을 뭘로 만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게 여기에 보면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어디에 나와 있더라? 잠깐만요. 여기 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자, 리저브 백드 크립토 커런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리저브 백드 크립토 커런시라고 되어 있죠. 그 바스켓 통화라고 해서 그 피아트들을 바스켓으로 엮어서 SDR처럼, 바이낸스에 따르면은 4개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낸스 리서치 팀이 이미 리브라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한 거, 분석한 거를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 계신 몇몇 분들 보셨을 거예요. 그 문서에 따르면은 지금 통화 바스켓 구성한 게 4개고, 그 바이낸스에 따르면은 미국 달러, 그리고 영국 파운드, 콩플로우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컴플로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유로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지? 일본 엔화, 이 4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그 리브라 공식 사이트에서 이 통화 바스켓 구성을 보질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바이낸스 문서에 따르면 이렇다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당장 중요하진 않고요. 바이낸스 연구 문서에 따르면 이렇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뒤에 백되어 있는, 보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리브라 코인을 한 100달러치를 발행을 해요. 그러면 뒤에 이 바스켓 통화로 구성된 게 마찬가지로 100불 정도를 본인들이 홀딩하고 있는 거죠. 이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서.
그래서 실제로 그 지급준비율이라고 부르는 통화 우리 중앙은행들이 시중은행들한테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 홀딩하고 있어야 되는 거, 뭐 퍼센티지를 정해주죠. 마치 그것과 똑같이 보증의 수단으로 이만한 가치를 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크립토 커런시, 리브라 코인이. 근데 이 뒷부분이 중요해요. 지금 앞부분은 이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명드렸을 뿐이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 선택을 보십시오. medium of exch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피아트. 법정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속성들을 갖춰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medium of exchange. 피아트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 영어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한글로 말씀드리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이거 한글로 표현하면 보통 교환수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그 원화 있잖아요.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50,000원짜리 심사임당, 1,000원짜리 태계이양, 5,000원 율곡이 이 돈 교환을 할 수가 있죠. 제화나 서비스랑 교환이 가능하죠. 얘네는 그걸 목표로 이게 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얘네는 아까 보신 것처럼 글로벌 커런시 그리고 지금 보시는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가 되기 위해 디자인됐다. 글로벌 커런시가 되기 위해 디자인됐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미 리브라 코인은 뭘 만들고 싶다? 그냥 글로벌 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커런시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교환 수단으로 심지어 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리브라 코인 갖고 결제를 하는 수단으로. 뭐죠? 이 교환 수단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제가 XRP 설명할 때 많이 말씀드린 특성 중에 하나 뭐죠? 보편적 수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 리브라 코인이 다른 것과 환율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원화를 막 달러 대비 환율이 떨어지고 오르는 거 굉장히 신경 쓰나요? 물론 이제 외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또는 이제 외화 이제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리고 해외 사업, 수출입 사업을 하시는 분들 신경 쓰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은 되게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크게. 그죠? 생활에 그 체감이 안 되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리브라 코인도 일반 사람들, 그리고 본인들 플랫폼을 쓰고 있는 1억 6억 명, 아니 1억 6억 명 이제 16억 명 되는 그 유저들이 이 리브라 코인으로 서비스를 사고 상품을 사는데 그거를 쓰는 보편적이고 그리고 교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커런시로 만들겠다는 거를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의 완전 똑같은 건 아닌데 요거와 유사한 거죠. 세계 단일 통화처럼 쓰일 수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보인들 말고 다른 통화를 다 없애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미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약간 유사한 거죠. 본인들이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교환 수단의 역할도 할 수 있는 피아트처럼. 피아트가 어느 정도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아트처럼 글로벌하게 쓰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배력을 갖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가 3가지 주요 특징들을 내세우는 게 방금 설명드린 이거 2번 말고도 1번, 3번이 있습니다. 이거 2개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씩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 관련된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컨센서스고 이제 퍼미션드라고 돼 있죠. 퍼미션드라고 돼 있는데 퍼미션드는 여러분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참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승인 받은 유저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허가형이라는 얘기인데 이 말이 좀 사기죠, 사실. 이거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이 BFT라고 부르는 거는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블록체인 관심 있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잔틴 문제라고 부르는 컨센서스 관련되면 이 알고리즘 얘기가 항상 나오죠. 비잔틴 문제라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고로 이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 베이스로 된 거 똑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많이 갖는 XRP 역시도 이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 역시도 XRP와 동일합니다.
밸리데이터들. 밸리데이터라는 존재들이 여기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똑같이 트랜잭션을 오더링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이룹니다. 굉장히 똑같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친구들이 현재 상태와 리브라의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를 약간 구분지어서 얘기해놨는데 약간 설명이 불분명해서 명확하게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힘듭니다. 약간 횡설수설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보건데, 현재는 약간 POS 지분증명처럼 하는데 미래에는 XIP처럼 요거를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오더링 방식의 컨센서스, 비잔틴 문제 이거에 기반으로 해서요. 이거를 꿈꾸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퍼미션드라고 되어 있거든요. 허가형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거를 퍼블릭이라고 공시를 해놨고, 바이낸스 역시도 이 블록체인의 특성을 퍼블릭이라고 해놨는데, 여러분들 허가형이 퍼블릭인가요? 승인 받은 친구들만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승인형이라는 얘기는 또 누가 허가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치 관리자처럼 우리 허락 없이 못 들어와 이 얘기니까. 근데 이게 퍼블릭인가요? 프라이빗이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재밌는 거는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횡설수설하는 것도 있고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포인트들이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 들었어요. 과연 이게 진짜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쓴 걸까? 아니면 본인들의 철학이 일반적이지 않은 철학인데 본인들이 이걸 맞다고 고집하고 쓴 건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그리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특성상 스케일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확장성이 용이할 수가 없는데 스케일업이라는 수식어를 또 달았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겨울에도 더워서 땀나는 수영을 즐긴다. 뭐 이런 되게 안 맞는 수식어, 이런 조건들이랑 뒷내용이랑 맞지가 않는, 너무 부자연스럽고 맞지 않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어긋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밌죠? 근데 이거를 주요 특성 중에 하나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무브라고 부르는 이런 새로운 랭귀지 언어를 써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이런 거를 구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되게 재밌죠? 여기서 지금 이제 주요 특징들 설명드리면서 요약을 한번 잡고 넘어가면은, 딴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컨센서스는 일반인들이 굳이 몰라도 됩니다. 알면 더 좋긴 한데,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얘네들 목표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 뭐죠? 글로벌 커런시.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글로벌 커런시. 그리고 좀 더 기억을 하고 싶으시면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교환 수단으로서 만들겠다. 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보면은 제가 하나 참고할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거. 기사를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잘 정리된 게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링크도 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다 설명하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아니고요. 요거 보시면 돼요. 자, 고란 기자라고 많이들 아실 겁니다. 제가 링크 드릴게요.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이 좋아요.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습니다. 저도 고란 기자님을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퀄리티 높은 글을 쓰죠. 그래서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좋아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 한글로 정리돼서 핵심만 딱 10가지를 추려서 나와서 좋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은, 이게 출처를 기재를 안 해놓으셨어요. 이거 해외 기사거든요. 해외 기사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링크를 안 달아 놓으셨어요. 물론 여기에 나와 있지만, 더블록 크립토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원문이 있으면은 링크도 주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쉽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고란 기자님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IT 전문가가 아닌데 그 여러 가지 기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퀄리티 높은 거부터 낮은 것까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퀄리티 높은 거를 딱 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보는 안목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마침 요 기사를, 퀄리티 있는 기사를 잘 번역을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고란 기자님 번역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주요 포인트들 잘 요약을 해놨어요. 10가지인데 이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브라 프로젝트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은 조만간에 이제 별도로 제가 동영상을 업로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은 거기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짜집기 능력이요? 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오늘 그 머니그램 관련된 게 있었죠. 머니그램 소식이 있었고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죠. 대박 소식입니다. 한 가지 다시 한번 언급드리면은 어떤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게 대박인지 아닌지를 판가름 짓는데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다고 했죠. 뭐라고 했죠? 리프사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주 난리 났어요. 이 머니그램 관련된 소식 때문에 리프사 직원들 총출동했어요. 지금 마커스 트리처도 난리 나서 이렇게 했고, 지금 네, 데이비드 셜츠도 막 열심히 트윗질을 했고, 크레이그도 하고,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보면은 애쉬 같은 경우는 좀 더 되게 약간 고무적으로 했죠. 이 소식을 두고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트위터 한 거 보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파트너십이 리플 그리고 전체 이 블록체인 산업의 메인스트림이 될 거다. 디지털 에셋 적용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프사 직원들의 반응이 대체로 어떠냐면은 이게 바로 글로벌 어댑션을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평으로 대체 이 내용으로 오늘 트윗을 많이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프사 직원들의 반응을 보면 이 소식이 얼마나 리프사한테 중대한 소식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여태까지 본 소식 중에 이렇게까지 뜨겁게 반응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리프사 전 직원이 총출동했어요. 막 난리 났어요.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리프사 직원들. 그 정도로 리프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이란 반증입니다. 자, 그래서 그 소식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아침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보시면 대략 5분 정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바로 머니그램과의 파트너십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페이스북 얘기도 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크게 두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핵심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머니그램 파트너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리플사가 대략 2년에 걸쳐서 600억 정도 되는 자금을 머니그램한테 투자를 하게 됐죠. 그렇게 계약을 했죠. 근데 그 투자의 대가로 리프사는 600억 정도 되는 돈을 머니그램에 제공하는데 그 대가로 리프사가 받는 거는 대략 6%에서 10% 사이에 되는 머니그램의 지분입니다. 주식 지분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머니그램이 XIP를 세틀먼트로 쓰는 거, 그걸 대가로 받게 됐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몇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한 6월 초쯤에 그 해외 무슨 트위터 하시는 양반이 있는데 그 양반이 머니그램을 리프사가 인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찌라시를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소식을 두고 이제 그 소식을 믿었던 사람들 또는 그 소식을 얘기한 그 당사자가 신나갖고 봐라 내가 얘기한 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약간 와전이 되고 있는 거를 명백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일단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얘기한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수를 합병의 의미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마치 리프사가 머니그램을 사들여서 대주주가 되는 형태로 얘기했는데 오늘날의 이 관련된 소식 팩트를 체크해보면 대주주는 따로 있습니다. 지분의 42%나 소유하고 있는 쪽이 있어요. 그래서 리프사가 10%나 많은 지분을 확보는 하지만 사실 그게 만약에 머니그램을 본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기 위한 지분 인수라고 하면은 사실 더 획득했어야 되죠. 42%나 되는 대주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도 사업하시는 분 또는 이런 주식 시장에서도 회사의 지분을 갖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사실 리프사가 그냥 돈만 주고 구두로 약속받나요? 보통 이렇게 기업들이 사업을 안 하죠. 뭔가 자금이 투자가 됐으면은 그에 대한 약간 징표의 느낌으로 지분 같은 거를 받거나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사실 리프사가 머니그램을 우리 마음대로 입맛대로 움직이겠다 이런 의미보다는 본인들이 원하는 거 바로 XIP를 세틀먼트로 써주는 건데 그것을 얻어낸과 동시에 리프사는 그만한 대가로 자금을 제공하고요. 머니그램한테. 그리고 머니그램은 그냥 구두 약속이 아니라 이 XIP 사용 약속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일정 지분을 줌으로써 서로 이해관계를 만드는 거죠. 머니그램이 잘 됐을 때 그냥 XIP를 세틀먼트 써서 잘 됐을 때 이것과 그리고 리프사가 투자를 하고 XIP 세틀먼트로 머니그램 써주고 더불어서 지분까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잘 됐을 때 이거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후자가 좋겠죠. 왜냐하면 지분을 가짐으로써 서로 한 가족의 의미가 더 강해지잖아요. 서로 이해관계가 같이 맞물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기업들이 비즈니스 할 때 그런 이유 때문에 지분을 주는 거죠. 그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분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리프 CEO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웨스턴 유니언 얘기를 이 여성 진행자분이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웨스턴 유니언은 리프사 솔루션 써보니까 우리가 하는 것만큼 비용 절감 안 되네. 이제 별로였다 하는데 웨스턴 유니언 그런 얘기했는데 머니그램은 이제 XRP 쓴다는데 머니 절감, 비용 절감 할 수 있는 거 맞냐? 웨스턴 유니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프 CEO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저는 참 재밌었는데 어떻게 답변했냐면 웨스턴 유니언은 100년 이상 이쪽 사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옵티마이즈, 최적화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렴하게 그들이 레미턴스를 처리할 수 있는 건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런 얘기와도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웨스턴 유니언은 뭐 100년 이상 됐지만 우리는 10년도 안 됐잖아요. 리프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100년 이상 축적한 노하우만큼 저렴하게 우리는 몇 년도 안 돼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와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관점을 달리해서 표현한 거죠. 근데 사실이기도 하죠. 실제로 웨스턴 유니언은 100년 이상 이 일을 했고 노하우를 쌓아왔고요. 그리고 리프사는 만들어진 지 불과 한 6년?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6년은 더 됐겠네요. 어쨌든 10년은 안 됐거든요. 최대한 길게 쳐도. 근데 10년도 안 된 회사가 100년 이상 된 회사의 노하우를 따라가서 그만큼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니그램은 그만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더불어서 프리펀드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웨스턴 유니언 그렇게 저렴하게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프리펀딩을 하고 있다. 머니그램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XIP를 쓰게 되면 온디맨드 리퀴디티로 프리펀딩 되어 있는 돈을 끌어낼 수 있다. 이 장점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머니그램 관련된 거는 이런 얘기들을 주요 내용으로 나눴고요. 이제 페이스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진행자가 이제 머니그램 파트너십 얘기가 끝나니까 오늘날 페이스북 관련된 게 리브라 이 프로젝트가 화이트 페이퍼가 공개되기로 널리 알려져 있었으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그 얘기를 했어요. JPN 코인 생겼을 때도 똑같이 평을 했죠. 그 JP 모르건이 JPN 코인 만든다니까 어떤 거를 좋게 평가해줬죠? 유일하게 딱 하나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JP 모르건이나 이런 대금융 회사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산업에 뛰어들면은 이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어서 그것 하나는 썸즈업 해줄 수 있다, 따봉 해줄 수 있다, 잘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이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페이스북 같은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하면 도움이 될 거다, 활성화하는데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성 진행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죠. 페이스북 걱정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내용이죠. 리프 CEO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페이스북의 본인들의 타겟은 뭐냐면은 바로 컨슈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다루는 대상은 바로 컨슈머, 우리 같은 일반인이다. 예. 하지만 리프사가 고객으로 상대하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금융기관이나 페이먼트 프로바이더 또는 기업들, 이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그 얘기죠. 서로 타겟을 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가는 길이 다르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더불어서 어떤 얘기도 하냐면 리플사는 지금 풀고자 하는 문제가 이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이쪽 분야인데 페이스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노리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신경 안 쓴다는 이런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래서 리플 CEO의 인터뷰 내용 핵심 요약만 드리면 이런 내용이고요. 지금 영상 역시도 배지 회원님들 그리고 코일을 구독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인터뷰한 영상을 번역을 해서 자막 번역한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업로드 되면은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5분 동안 나눴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그때 디테일한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소식 정리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요약 한번 말씀드릴게요. 리브라 프로젝트는 뭐를 목표로 한다고요? 글로벌 커런시를 목표로 합니다. 자, 이 글로벌 커런시를 목표로 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리프사 어떻게 관련해서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할 때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리프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죠, 여러분들? 이것도 한글로 적자. 페이스북. 어우, 삐뚤어졌어. 자, 첫 번째 목표 뭐죠? 크로스보더예요. 페이스북은 목표가 뭐죠? 글로벌 커런시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습니까? 목표가 겹칩니까? 네, 목표가 겹치진 않아요. 목표가 겹치진 않는데 어떤 데서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서로 관계는 있죠. 네, 어쨌든 관련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관련이 있냐면 바로 전제에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전제. 리프사의 전제는 뭐라고요? 네, 세계 단일 통화는 나올 수 없어요. 리프사의 전제에 의하면 단위 통화는 무조건 X입니다. 그런 지배적인 통화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다 파편화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그리고 더불어서 뭐죠? 법정 통화는 탑티어. 그러니까 오늘날의 법정 통화는 이 CBDC가 발행되고 그럴지라도 법정 통화는 그 지위가 앞으로도 미래도 유지가 될 거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크립토 커런시는 이 법정 통화를 효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세컨드 티어 역할을 할 거다. 이게 바로 리프사의 전제입니다. 근데 지금 이 리브라 코인은 어떤 전제죠? 본인들이 글로벌 커런시가 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전제에서 약간 충돌이 있습니다. 리플사는 이 그림을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은 이 그림을 목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상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목표로, 그러니까 타겟팅하는 마켓은 다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리프사는 법정 통화가 수합이 될 때, 외환시장에서 컨버팅이 될 때 발생하는 비율을 XRP로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브릿지 해갖고. 근데 얘네는 우리가 만든 코인이 지배적인 위치에서 글로벌 커런시로 작동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정말 독점적인 위치에 오르게 된다면 사실 이게 필요 없죠. 크로스보더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이걸로 그냥 사람들이 결제하고 이걸로 대금을 지급받고 이걸 보편적으로 수용해줘서 교환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날이 온다면 이거 자체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되기 위해선 페이스북 쪽이 어떤 걸 해결해야 되죠, 여러분들? 각 국가의 법정화폐가 그만큼 지위가 낮아진다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각 국가가 본인들의 법정화폐가 이 한낱 기업이 만든 이 암호화폐에 밀려갖고 영향력을 잃어가는 거를 그대로 관망하고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통화정책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각 국가가 갖고 있는 법정화폐가 영향력과 지위력을 잃어간다면 그 나라의 통화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만든 리브라 코인이라는 것 때문에
법정화폐의 영향력을 잃어가는 거를 그대로 관망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간에 돌아가서 이제 팩트 부분, 객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제 부분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충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정화폐의 지위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이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예를 이게 리브라 코인이 어느 정도 근데 쓰이기는 해요. 페이스북 이 리브라 프로젝트 안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갖고 이 협력자로 참가하는 사람들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뭐 비자나 뭐 여러 가지 코인베이스도 여기 합류를 했고 이 리브라 프로젝트 안에 참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가자들끼리는 써요. 하지만은 오늘날의 참가자 밖으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이 참가자만 어느 정도 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유저들만 쓰는 날이 와요. 근데 이거를 쓰기는 쓰나 결국에 아이고 뭐야 뭐지? 화면이 나오네. 자, 리브라 코인을 사람들이 쓰기는 하는데 이게 보편적 수용성은 갖지 못해서 이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 법정화폐로 바꾸고 싶어 한다고 합시다. 결국에는 쓰기는 하는데 결국에는 다들 법정화폐를 갖고 싶어 해요. 잠깐 이걸 썼다가 결국에 내가 장기간 보유한다고 하면 이걸로 다들 돌려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한국에 있는 유저가 리브라 코인 쓰다가 페이스북한테 야 니네 그 리저브 백 돼 있는 이 가치를 보증하게 들고 있는 거 있지, 나는 한국 원화로 법정화폐로 돌려받고 싶어, 내 리브라 코인 100달러치 갖고 가서 원화로 줘, 이러면 줘야겠죠. 당연히 페이스북이 고객이 갖고 있던 리브라 코인을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줘야 되는데 이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런 그림일 때 바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이 계좌 입금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전제를 깐 게 그거죠. 오늘날의 법정화폐처럼 지금 예를 드는 이 상황에서도 법정화폐가 여전히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리브라 코인은 글로벌 커런시로서 보편적 수용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한국에 있는 고객들은 당연히 법정화폐 원화로 받고 싶어 하겠죠. 리브라 코인을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왜냐면 페이스북 네트워크 안에서만 쓸 수 있지 그 네트워크 밖으로 나가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받고 싶어 할 텐데 이러면 결국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해야 되죠. 그러면 뭐죠, 여러분들? 이런 그림에서는 XRP가 위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리브라 코인이 글로벌 커런시로서 보편적 수용성을 가져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리브라 코인만 들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고 리브라 코인을 쓰일 수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웬만한 데 다 쓰여요. 뭐 미용실에서도 쓰이고 여기서도 쓰이고 다 쓰여요. 그러면 페이스북이 원하는 그림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그림으로 가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필요가 없죠. 리브라 코인으로 다 끝장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림으로 가면은 리플사가 리브라 코인한테 지게 되는 그림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잘 파악하시면은 이것과 관련된 소식들에 관련해서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나나이님 스폰서 회원 되신 거, 배지 회원 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 부분을 짚어드렸는데요.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보시면 돼요. JPN 코인이든지 리브라 코인이든지 무조건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리플사가 목표라는 거, 그리고 리플사가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쓰려고 하는 방법, 그래서 라이벌로 여겨지거나 또는 잠재적인 라이벌인 걸로 보이는 그 대상이 목표라는 거, 마찬가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떤 방법을 쓰는지 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비교를 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 관점으로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이 만든 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이 리브라 프로젝트는요, 참고로 아직도 개발 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아직 개발 중이고 예정상으로는 2020년에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 되게 현재 기준으로 되게 엉성해 보입니다. 사실 이거 화이트 페이퍼라고 얘기하기 힘든 수준이거든요. 윤님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이거 말도 안 돼요. 윤님 스폰서 회원 그리고 배지 회원 되신 거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리프사 화이트 페이퍼 한번 보여드릴까요? 급이 다릅니다. 이거는 진짜 팩트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컨센서스 네트워크 관련된 거. 자, 컨센서스 부분만 좀 같이 볼게요. 따따따따따따 어디 있을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컨센서스 관련된 거 이제 논문 수준으로 올라온 문서들이 지금 보입니다. 자, 볼게요. 가장 옛날에 쓴 거부터 볼게요. 2014년에 쓴 거거든요. 지금 컨센서스 부분만 이렇게 지금 논문 수준으로 한 몇 장이에요, 이거? 8장으로 썼죠. 자, 리브라 보겠습니다. 컨센서스 부분. 이거 화이트 페이퍼라고 얘기하기 좀 창피한 수준이에요, 솔직히. 예, 이거는 뭐 리브라를 깔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약간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컨센서스도 따로 없네. 이 친구도 뭐 하는 거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 보면은 좀 어이가 없었는데, 야 뭐야 이거 컨센서스도 따로 안 떼놨어. 아이 진짜 이것들이 진짜. 바다로간 목수님 스폰서 후원 네, 감사합니다. 바다로간 목수님 스폰서 회원 되신 거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 친구들 좀 너무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급했나봐요. 제가 볼 땐 되게 급했던 것 같아요. 네. 테크 문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테크니컬 페이퍼 있는데 여기에 컨센서스 좀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컨센서스 여기 있죠. 컨센서스 눌렀습니다. 자, 이게 컨센서스 끝이에요. 지금 보이시는 게 요게 끝이에요. 요거랑 오버뷰만 나와있죠. 그냥 글자만 깨작깨작한 거랑 다시 가겠습니다. 리프사 2014년에 작성한 컨센서스 문서예요. 논문 수준이에요. 보시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데이비드 슈왈츠 이름 올라가 있죠. 아서브리토도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초창기라. 자, 보십시오. 지금 이런 수학적 공식 증명이 계속 나오죠. 이런 증명 나오고, 그리고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으로 표기한 이런 부분들. 여기 역시나 수학적 증명이 계속 나오죠. 예. 컨센서스는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데이터 모델 나오고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예. 2014년에 작성한 것도, 그리고 인용 문구 여기 보시죠. 레퍼런스 뭔지 주석들 다 달렸죠. 다시 돌아갑니다. 리브라 지금 이 화이트 페이퍼에 컨센서스 보이시죠? 그냥 글씨로 끄적끄적 했어요. 그냥 글씨로 하다가 그냥 끝납니다. 이러고. 저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마음은 빨리 출시를 하고 싶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되게 무책임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이 수준은 굉장히 창피해요. 여러분들 하나 더 비교할게요. 얘네들을 좀 창피하게 해줘야 돼. 가장 최근에 코발트 이 문서 이단 맥브로가 만든 거 볼까요? 이거랑 비교하면은 정말 저거는 창피합니다. 이거 완전 논문이거든요. 페이스북이 급했어요. 마음이 보면은. 자, 보이시죠? 49페이지짜리입니다. 쭉 넘겨볼게요. 이거 너무 비교가 돼. 이거 보이시나요? 수학적인 증명.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아, 예. 게리님, 예, 스폰서 후원, 그리고 회원되신 거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보이시죠? 수학적 증명 계속 하고 있는 거. 예. 그냥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수학이죠, 완전히. 계속 이 수학은 항상 전제를, 조건을 깔고 들어가거든요. X는 뭐뭐라고 하고 뭐뭐라고 한다면 어떤 게 성립한다. 이게 보통의 이제 수학적인 증명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증명하고 있죠. 보시면은. 보시죠? 49페이지짜리입니다. 이거 계속 수학 증명 공식 나오죠.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이게 지금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뭐 특별히 이제 뭐 블록체인에 대해서 막 되게 깊이 있게 아시는 분이 아닐지라도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만 봐도 이게 얼마나 약간 굉장히 미흡하게 나왔는지 한순간에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한마디로 평을 하면은 되게 급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시기에 발표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내용의 부실함으로 미뤄볼 때 굉장히 조급하게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더구나 테스트넷도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몇 주 뒤에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테스트넷조차도 만들지 못하는 거를 화이트 페이퍼도 굉장히 부실하게 공개를 했죠. 예, 컨센서스도 이거 뭐 PDF 파일로 만들었으면 한 2페이지짜리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증명하는 건 없고 이런 거랑 지금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리플사의 그 XIP 컨센서스는 자 어떤 식으로 증명하냐면 우리 컨센서스는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들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수학적인 증명을 해요. 예. 수학적인 증명은 여러분들 그 수학적 증명에 명제가 참이면은 그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참인 겁니다. 수학적인 증명의 파워는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리브라는 지금 컨센서스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의 컨센서스는 이게 컨셉입니다. 끝! 이게 끝이에요, 그냥. 우리의 컨센서스는 분산화되어 있고 잘 작동합니다. 끝. 그 증거는 어딨나요?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거예요, 지금 수준이.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생이 뭔가 과제를 해온 것과 대학생이 짜임새 있게 본인 주장이 있으면은 그 근거를 빽빽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한 거랑 너무 대조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아무튼 일단 그렇습니다. 뭐 이 화이트 페이퍼가 부실하다고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실패한다는 법은 없지만 현재 우리 눈앞에 객관적인 정보로 나와 있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을 통해서 확인이 되시지만은 굉장히 부실한 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포부나 목표가 당차게 밝히긴 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누구든지 아 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납득할 만한 그 방법이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방법이 디테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화이트 페이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마치 약간 그거랑 똑같았어요. 데이비드 슈왈츠도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본인들은 분산화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분산화되어 있다는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회계망측한 문서. 그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현재 부실한 건 부실한 거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는 XIP에 관심 있는 거지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리브라 프로젝트 보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XIP와 뭔가 관련이 있을까봐 보는 거죠. 관련이 있는 상황에 그 라이벌 관계인지 또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니까 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것들을.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역시나 1시간 설명했네요. 한 1분 정도만 휴식했다가 여러분들이랑 Q&A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 질문 주시면 답변을 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들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